이제 지난 대선 때 제가 28을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의 글이 노랫말로 완벽하게 옮기기에는 약간 이제 멜로디에 붙이는 과정이 네.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과 만나서 노랫말을 쓸 때의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 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정리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김혜경 여사랑 첫 만남에 관한 얘기예요. 맞아요. 첫 만남에 대한 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빨간 치마를 입었던 그 김혜경 여사의 걸어오던 모습이나 모양새를 기억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재명이라는 남자가 15살짜리 소년이더라고요. 그 나이에는 그런 풋풋한 첫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 후보님을 위해서는 제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네. 진짜 보수 세력이 부활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줄 아는, 본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모든 것의 기준이 흐트러졌 버렸잖아요. 맞아요.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지금 그 세력은 보수가 아닌 맞아요. 세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가 있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이은미 편 2부 시작할 텐데 자, 그 전에 2부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지난 편에 이은미 1부가 또 있잖아요. 네. 야, 그거를 또 못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은미 1부를 보고 또 2부를 봐도 이야기 흐름이 또 좋을 것 같고. 예. 많은 분들이 댓글 그렇게 쓰실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자, 그것까지 관여하는 건 좀 제가 주제 넘을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은미 선생님까지 우리 모셨는데 여러분들 또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이러면 또 섭섭하죠. 섭섭하잖아요. 예. 정치 오락실 뿐 아니라 이은미 공식 채널. 네. 그렇지. 둘 다 해주면 너무 좋죠. 아, 그럼 좋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이은미 선생님 나오셨는데 몇천 명 단위로는 한번 가서 우리 이은미 선생님 구독자 한번 늘려보자. 최소. 아, 그리고 저기 댓글 남겨주세요. 음악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정치 오락실 보고 왔어요. 이렇게. 또 응원하러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나중에 제가 또 이은미 선생님 한 번 더 모실 수가 있다고. 왜냐? 나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재우 씨를 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제가, 이은미 선생님 혹시 공연하시면 나중에 티켓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제가 선물해드리고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구매를 해서. 아, 그럼요. 그럼 가능한 네, 거죠. 네. 제가 그러면 뭐 10장이 됐든 제가 콘서트를 표를 구매해서 우리 구독자분한테 이벤트 이런 것도 좀 이런 게 다 사세히 확장이지.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겠습니다. 그 콘서트
그 표값이 비싼가요? 비싸죠. 그래 여러분 나 5명만 할까요? 아 진짜 가격을 내가 못 물어봐. 5명 정도가 구독자가 농담이고. 팍팍팍팍 늘어서요. 네. 예, 아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꼭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 한번 해서 감사합니다. 티켓을 나눔하는 거. 아무튼 이은미 유튜브 채널 선생님 이름이 뭔가요? 이은미 공식 채널. 이은미 공식 채널, 이은미 오피셜. 네. 뭐 제가 여기 고정 댓글과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누르면은 그렇죠. 이은미 공식 유튜브로 바로 가는데 검색할 필요도 없고. 제 음악 거의 모든 음악을 공짜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희귀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은미 선생님의 연기가 담겨 있다는 그냥 연기 아니고 열연이 담겨 연연. 야 이거 진짜 귀한 건데. 네. 이건 어디서 못 보는 건데 이거. 마구 욕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악플을 남기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구독은 하고 악플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오락 씨가 또 우리 이은미 공식 채널에 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자 2부 본격적인 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임세미가 짠 하고 오랜만에 또 좋은 날이니까 맥주 한 잔. 혹시 시청자분들이 이은미 선생님은 주량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 예전에는 네. 제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걸 모르고 계속 술을 먹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 뮤지션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뮤지션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술자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그때는 또 술자리가 더 많았거든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잘 못 마셔도 네, 잘 마십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사회생활처럼. 그렇죠. 사회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작업실에 놀러 왔는데 좋은 음반이 있어. 저한테 없는 음반이. 선배님한테 잘 보여서 음반에 테이프로 녹음을 받는 거 해야 되니까 예. 어떻게든 선배님 마음에 들게 이렇게. 주시면 또 그냥 잘 먹습니다 하고 먹고. 네. 예. 그럼 주량이라고 여쭤보기 좀 그렇고, 좀 이 정도 먹으면 좀 나 기분 좋게 뭐 잘 수 있다. 대신 사람을 가려요. 사람을 가리시죠. 네. 저는 그러면 약간 합격점인 거네요. 네, 같이 맥주를 먹어야 돼. 민주 진보 진영의 멋진 스피커잖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재명 대표 작사곡인 그 28, 혹시 그 노래에 관련된 어떤 비하인드나 에피소드를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지. 네, 지난 대선 때 제가 28을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의 글이 노래로 옮기기에는, 노랫말로 완벽하게 옮기기에는 약간 이제 멜로디에 붙이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과 만나서 노랫말을 쓸 때의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윤일상 씨랑 그래서 같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 그래서 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김혜경 여사랑 첫 만남에 관한 얘기예요. 맞아요. 첫 만남에 대한 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빨간 치마를 입었던 그 김혜경 여사의 걸어오던 모습이나 모양새를 기억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재명이라는 남자가 15살짜리 소년이더라고요. 야, 그렇게 보신 거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실제 15살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나이에는 그런 풋풋한 첫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28이에야 그 느낌을 가졌는데 15살의 느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게 너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의 10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그 물려 입었던 교복과 네. 그러니까 그냥 공장을, 그의 휘어진 왼팔이 다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소년공 시절이었던 학창 시절. 마치 제가 누나가 된 듯한 기분? 누나가 돼서 동생을 다독거려주고 싶은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진짜 볼이 발그랗게 상기가 되면서 그때 상황을 가사로 이렇게 여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설명했던 소년이 이재명. 그 제목도 그래서 또 28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쓰신 노랫말에는 그 28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넣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구나. 우리의 몸 이렇게 넣자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제목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또 28의 비하인드도 또 여기서 들어볼 수 있구나. 이게 사실은 정치오락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우리 이야기들인 것 같고 조금 진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인신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인간성적인 측면에서 막 악마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좀 어떨까요?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닌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그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에 관련되어 있는 뭐 투쟁에 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투쟁에 대한 역사.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뭔가 불균형되어 있는 이런 문화계 쪽의 이런 것들도 그가 와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런 것들.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고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이재명을 진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내도 믿음이 없을 거고 또는 그분들이 어떤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좋은 정책을 내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떨까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들한테는.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얻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불균형하거나 네. 아니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투명해야 맞아요.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후보에 대한 악마화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후보님이 실제로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이나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과정들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시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시면 수첩부터 이렇게 꺼내시잖아요. 네, 듣고 메모를 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서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 밀려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정책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대안들을 아마 내놓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도 세력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력화. 네, 미국만 해도 연주를 하는 연주인들도 노조가 있거든요. 통보를 하고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세금도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의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더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더 수월하지. 그러니까 좀 더 그 과정이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그럼.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정책적으로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김대중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항상 존경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힘을 바탕으로 문화 강국,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사실 그 빌드업에 사실 이재명과 김대중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이번 제품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사실 정치오락실 시청자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그런 제품인데요. 글루타셀이 지금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루타셀은 뭐냐면 민감한 피부에 주로 이용하는 피부 진정 스프레이로 그동안 정치오락실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에게 긁지 말고 이걸 뿌려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수많은 정말 상품 평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덕분에 편안한 피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남녀, 노소, 노약자, 어린이, 특히 임산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순한 제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가려운 데에 이렇게 툭툭 두 번 뿌려주시면 정말 가려움이 진정이 되는 완화 효과가 있고 가려움 외에 뭐 알러지, 피부 트러블 이런 데도 사용하셔도 좋고 여성분들 화장하시기 전에 미스트처럼 한번 뿌려주고 그 위에 화장을 하면 화장이 더 잘 먹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10주년 브랜드 런칭 10주년 특별 혜택이 있는데요. 대용량 200ml 이거를 구입하시면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중간 크기 100ml 한정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을 증정해 드립니다. 게다가 글루타셀 요걸 포함한 전 품목이 20%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기회에 글루타셀 하나씩 구비해 놓으셔서 하나는 핸드백에 하나는 집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피부 트러블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그 이미 선생님한테 또 이것도 궁금해요. 뭐냐면 역대 이제 민주정부 지도자 아까 뭐 YS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된다면 이재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역대 가장 존경했던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건 어디서도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네, 김대중 대통령님. B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셨을 때 만세 불렀죠, 저도. 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정치 철학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 같은 것이 아주 놀라워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IT 인프라도 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듯. 그렇죠. 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 또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거. 가장 제가 놀라웠던 게 60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전설의 이야기죠. 네. 그런 것들이 한 가지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받는 위치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가장 존경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에 민주정부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지금 이제 그때가 없었으면 사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선택해서 정계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죠. 맞아요. 야, 그럼 요거 한번 질문 이어서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셨는데 김대중과 이재명 혹시 같고 다른 점을 조금 이민 선생님 생각에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는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왜냐면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을 대상의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면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상당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져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 헤쳐나가는 모습이나 또 그 대응 방법들을 보면 역시 난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진짜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숨겨놓은 맛집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녔어. 주변에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방송에 한번 나오면서 이 집에 막 줄을 막 서고 웨이팅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이 계속 맛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주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오래된 단골인데 갔는데 맛이 변했어. 그럼 왠지 모를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데 딱 우리가 준비된 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료가 소진됐으니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문을 닫아주면 왠지 그 집은 아직도 믿을 수 있는 집인 것 같은. 약간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으려나? 예상치 못한 비유법, 맛집의 비유를 하는 김대중과 이재명을 근데 색달았어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유연한 대처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근본은 꾸준히 그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맨날 자기 전이든 뭐 밥 먹을 때든 그 사고로 계속 고민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1부에서 정치오락실 공통 질문 2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은미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잖아요. 자, 또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사람만 이라는 게 없어졌으면 하고 바래요. 이 사람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에게만 유독 가혹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도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가족들이 희생을 당했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당하고 있고 네, 가족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여타의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네,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고 잘 되면 그만큼 기쁘게 누렸으면 하는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후보님을 위해서는 제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네. 진짜 보수 세력이 부활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수. 우리 이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보수란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줄 아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줄 알고 네. 본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모든 것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너무 공감해요. 네,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지금 그 세력은 보수가 아닌 세력이니까요. 그러니까 혼종이에요. 보수도 아니고요. 네. 뭐 진보도 아니고 파시스트에 가깝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가 있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자꾸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손때 묻은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 루틴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고도 뭔가 되게 바뀌는 것보다야. 네. 다양함을 즐기기도 하지만 안정이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보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회이니까 건강한 보수가 이 후보님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건강한 보수가 정치 세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이재명 대표 행보도 보수에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셨고요. 또 실제로 보수 원로 또는 보수의 또 유명한 정치평론가들 예를 들어서 뭐 정규재나 뭐 윤여준 이런 분들도 진짜 우호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이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은미 선생님께서 바라는 세상과 또 연결 지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지지자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짠 한번 하고 자,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이런 게 제일 무서운데. 네, 이번 제품은 바로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사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거 선물 많이 하는데 부모님 선물로 드리기 정말 딱 좋은 제품이거든요. 저 역시 부모님께 항상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 건강 고민이 잦은 중장년층부터 활력이 필요한 가족들 모두가 이 토종 흑염소 진액으로 기력, 면역, 갱년기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조단백질, 아연, 그리고 국내산 한약재 15가지로 꽉꽉 채운 진짜 보양식이고요. 누적 후기 7,000개가 바로 증명해주는 제품이 이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다른 회사에서는 뭐 흑염소랑 국내 염소를 좀 섞어서 하는 곳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100% 토종 흑염소 진액으로만 만들었고요. 구매자분이 실제로 올려주신 후기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3개월 복용 후에 재구매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잠도 정말 잘 자고 피로감이 덜해져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신 할머니께 선물로 드렸는데 한 달 드시니 기운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 제품과는 다르게 흑염소 특유의 맛이 없고 먹기 불편하지 않아 가족 모두 잘 먹고 있습니다. 정치오락실 구독자 전용 특별 혜택 2박스 구매 시 1박스 더 여기에 일주일분을 추가로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남겨져 있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흑염소 저거 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한약재로 비린 맛을 다 잡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합니다. 믿고 한번 드셔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100% 국내 토종 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 질문지로 우리 쌤한테 공유를 안 드렸거든요. 왜냐면 준비해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유를 안 드렸고 시청자 질의응답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자, 김아미 방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방부제 미인의 비결은 뭡니까? 야,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방부제 미인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민생님이 정말 똑같으세요. 저도 옛날부터 이민생님 많이 봐왔지만 영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쇠질에 있습니다. 쇠질에. 쇠질. 네. 아. 저는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체력을. 필요한데 그래서 운동을 오래 했고요. 네. 오래 하고 있습니다. 뭐 헬스 아니면 뭐 네, 지금은 헬스를 PT를 하고 있는 PT. 중이고요. 전에는 뭐 안 해본 운동이 거의 없을 때 오. 필라테스부터 요가 뭐 와. 다 했으니까요. 운동 광이시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어. 제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가까운 러닝타임을 혼자 소화하는 공연을 하니까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여서 공연을 하는 게 되게 오래됐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그냥 운동이 좋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제가 일부러 그 맨발 관련된 이야기 뺐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 질문만 하잖아. 다른 네. 방송에서도. 네,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프로듀서에서도 그 막 여기 이제 맨발을 하시다가 막 찔린 썰 막 이런 거 네. 너무 푸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어요. 진부하실까봐. 어쨌든 방부제미인의 비결은 운동이다. 아, 좋습니다. 소라도라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작사하시고 이은미 선생님께서 부르신 28이란 곡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작사하셨 것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럼요. 네, 두 번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가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작사 능력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작사하신 것을 보고 어떤 느낌과 생각을 하셨나요? 요거는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또 이 앞전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작사 능력은 어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 없다 뭐.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사랑 얘기가 올 줄 몰랐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이게 사랑 얘긴데? 늘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오르막길? 그런 류의 음악 같이 그런 노랫말을 쓰셨을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이런 캠페인송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랑 얘기네, 이거? 그러니까. 빨간 치마 입고 제법 예뻤던 막 이런, 그런 얘기, 와. 소년 이재명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찌릿했어요. 그러니까 의외였지만 뭉클하고 또 찌릿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수줍어 하던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네. 그래서 이게 볼이 발그레져가지고. 네, 볼이 이렇게 상기되면서 그 김혜경 여사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던 모습을 표현하던 그 모습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유권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님이 되게 사랑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최근에 또 그 노래를 듣고 보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편지 그런 것들 보니까 되게 사랑에 대한 감성도 좀 뛰어나시고 가수 하셨어도 노래 실력은 제가 모르겠지만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가수에도 잘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음악을 잘 몰라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28을 부르고 나서 들어보시고 몇 소절 정도는 따라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야, 근데 진짜 28 에피소드는 좀 많다. 풀면 풀수록 뭔가 새롭다, 이게. 이재명 대표 노래 실력도 여기서 공개가 되는구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걸 잘하시기 때문에 굳이 노래까지는 잘하면 너무 이게 그럼요. 인간적 매력이 너무 없어. 그러면. 반대입니다. 다 잘하면 안 돼.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인간적인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스뚜띠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네. 너무 사랑하는 가수. 내 플레이리스트에
이은미님 노래로 오.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곡 중에 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그런 곡들이 꽤 있어요. 이거 거기 가면 들을 수 있나요? 이은미 공식 채널 가면 들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사랑이었구나 같은 아, 곡.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같은 노래도 그렇고 네. 난 언제나 그대 아픔이었기에 라는 노래가 그거는 어느 앨범에 같이 나온 거죠? 싱글로 만들었죠. 싱글로. 아. 요번에 청아 씨랑 같이 부른 곡도 되게 흥겹고 좋거든요. 아. 무브 리무브라는 곡도 아주 무브 리무브, 맞아요. 흥겹고 좋은데 콘서트를 할 때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어서 여러분들리 노동요로 좀 즐겨주시면 그럼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가장.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맞아. 집에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감당이 있어 이렇게 집에서 틀어놓고. 네. 그러면 좋겠다. 네. 한 곡만 뽑아주신다면 그래도 질문이니까. 가장 애착이 간다, 이 노래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 한 곡만 뽑을 수는 그럼 없어요. 다 내 새끼들인데. 네. 만들 때 제가 너무 고민하고 만들고 하니까요. 물론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곡이면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제가 내고 있는 음악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소수 정예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정치 오락실 출연으로 저도 실버 버튼을 받을 테니까 야, 이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미야킴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때마다 광정에서 목소리 내주시는데, 이건 근데 일부에서 우리 이 얘기 나왔었죠. 주저함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 앞에 서실 때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요거는 저희가 1부에서 다 말씀을 주셨긴 네. 하지만, 그래도 짧게 조금 2부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는 직업이 음악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저도 생활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지.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똑같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네. 그래서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는 한 걸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함께 뭉클하다. 있는 겁니다. 저기 예전에 대한뉴스처럼 계몽적인 얘기 그렇습니다요. 너무 계몽적인 얘기. 밝게 말씀해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광장에 쓰시는지는. 자, 다음 옥여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유독 예술인들에겐 가혹한 대우를 한다. 우리나라만. 사실 내 의견 말할 자유는 당연히 있지만 이전부터 일련의 다양한 일들을 들어보면 뭐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네. 두렵죠. 두렵다. 네. 지난 그 야 5당 합동 집회 무대에 나갈 때만 해도 탄핵 인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 남편과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1년에 한두 차례는 같이 여행하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지내면,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지내면 좋겠다 해서 1년 전에 벌써 다음 해 여행 스케줄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다 맞아요. 여행 경험해 보시겠지만 여행을 계획할 때가 행복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는 몇 달을 6개월 이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회 무대를 끝내고 전 바로 뉴질랜드 여행을 갔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계획했던 거라. 1년 전에 항공권을 끊어놓고 계획을 했던 여행이어서 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탄핵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질질 끌었잖아요, 또 엄청.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불편하셨겠다. 불편하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그럼 나는 입국을 하지 말까? 입국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로 가 있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들어왔죠.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다. 해주실 거다. 분명히 네. 이 난관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들어왔고 결국엔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4월 4일 맞아요. 탄핵이 인용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과 함께 하는 네. 그 마음에 또 다시 이겨나갈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지난번에는 촛불이었고 지금은 응원봉이듯이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밝혀주시니까 네. 저는 그냥 그 길에 같이 서 있을 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루이 언니 네.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은미 가수님 몸살이지 않고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K-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님께 바라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요. 네. 후보님 스스로가 자기는 문화예술에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접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창작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돼요. 지원은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그럼요. 뭐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예. 그게 늘 진보 진영의 문화예술에 관한 스탠스였으니까 아마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거고요. 그러면 아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방면으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갈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마인드 좋은 것 같은 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인사하고 네. 관련해서 뭐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그러면 사실 또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좋습니다. 네. 유리수리님 주변인들께서 네. 조금 이은미 선생님 관련해서 좀 걱정하거나 우려는 없으신지 정치의 목소리를 내시니까 뭐 예를 들자면 남편분이라든가 네. 좀 가족분이라든가 걱정하는 게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고요. 없어요. 무조건 응원. 무조건 여보 힘내. 모두 다 민주진영을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만납니다. 진짜 민주 시민이신데. 예. 사담으로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아쉽게 0.73%로 우리가 졌던 그 대선에서 2번을 찍었을 법한 사람의 연락처를 저는 다 지웠습니다. 그 정도구나. 네. 이은미 선생님. 이게 일상의 형님은 완전 반대야. 뭐냐면 우리 쪽을 싫어하지 않는 저쪽 사람들 적대시하지 마라. 기찻길로 비유를 하면서 기찻길을 따라서 반대를 걷고 있으면 야 톡 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걷게 만들어줘라. 그러면서 일상의 형님은 되게 저쪽 사람들도 설득하고 배제하지 말자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또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얘기죠.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제가 사람이- 아까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그럴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완전히 정신이. 네, 아.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그렇지. 내리는 걸 보시고도 그러냐고.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과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하긴 일상의 형도 그러니까 시민을 이제 대상으로 한 말이 그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했어요. 시민을. 정치에 관심이 조금 적은 분들이라든가 중도라고 네,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스윙보터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그런 대화가 가능할 수 가지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네,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네. 거.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자세도 또 사실 중요하죠. 네, 이번 광고는 바로 당당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정치오락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혈당 수치가 바로 오르게 되는데요. 그 혈당 수치를 방치하게 되면 체내 장기에 부담도 많이 가게 되고 특히 식후에 졸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죠. 그럴 때 요 한 포를 먹어주면 혈당을 확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당당
당당 때문에는 바나바 잎 추출물을 주 원료로 삼고 있고 구치뽕나무, 여주 추출물, 돼지감자 추출물,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부원료들을 이 한 포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한번 드셔보시면 아 정말 이게 효과가 좋구나 바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20만이 넘는 당뇨 카페에서 이 바로 당당 때문에라는 제품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많이 퍼지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후기 여러 개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액상형으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따서 한 포를 마셔주면 끝. 맛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혀 쓴맛 이런 건 없습니다. 혈당 내리는 제품들 중에 알약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 당당 때문에는 액상이기 때문에 체내의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먹는 즉시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역시나 정치오락실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저희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정치오락실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은품 혜택 또 추가 증정본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청자 질의응답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밭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은미만의 밭가리 방법. 저는 그걸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 나이 정도 된 사람이 그런 의견을 잘못 말하면 상대가 너무 큰 부담을 갖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하는 편이랄까요? 네. 아, 그래?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확한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사실. 네. 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팩트는 명확하게. 그렇죠. 아, 예.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오히려 밭가리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네요. 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네. 건 안 된다. 그래서 전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진짜 그 단어가 정말 싫은데요. 내로남불. 네. 그런데 그게 어느 틈에 그냥 표현적인 단어가 돼버렸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세력 아닙니까? 맞아요. 본인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분명히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정말. 뒤바꿔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도 너무 뻔뻔스러운 거죠.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했던 그 워딩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기사로 보여주시거나 아, 이렇게. 미러링, 예, 네.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아. 굳이 설명하고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네. 할 필요가 없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봐봐. 지금도 한번 봐봐. 법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도 이래야 되는 맞아, 것이지 맞아. 말하는 것이 가장 감정적인 소모를 덜 하는 방법이며 상처도 덜 받는 방법 같아서 이렇게 밭가리 방법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에 맞춰서 아 얘는 이게 통한다. 얘는 이게 통한다. 네. 또는 감정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선생님처럼 감정보다는 또 팩트에 기반한 설명이 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익히셔가지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이번 대선에 더 끌어와서 부모님께 얘기하다가도 싸우는 경우가 그게 있잖아요. 정시죠. 부모님께 대들게 되고 네. 그럴 때는 너무 좋은 것 팩트로 같아요. 대응을 하시는 예. 거. 좋습니다. 진짜 제 질문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는 늘 여러분들께 배웁니다. 네. 12.3 내란 당일날 놀랐던 가슴 움켜 잡으며 국회 앞으로 달려왔던 정말 많은 분들과 또 지금도 광장을 메우고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함께 서 있을 겁니다. 아 끝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